여기까지는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여기 이 시에서는요. 모란이 필 때까지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렸던 모란이 지고 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모란 중요한 시어기 때문에 조금 형광펜에 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모란은요.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일단 모란이 필길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란은 봄을 의미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모란이 피는 것이 화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가 핀 모란, 그 모란을 봤을 때 당연히 보람차겠죠. 그래서 보람을 의미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화자는 삶 전체를 모란 기다리는 데 써요. 그래서 화자에게 모란은 삶의 가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아직에다가요. 네모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사어예요. 우리 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사어들이 쓰일 거라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모 표시하는 애들은 다 부사어를 의미하게 될 거고요. 이 부사어들은 다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화자의 감정,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첫 번째 아직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란이 피는 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화자에는 운명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면요, 우리 모란을 기다린다는 거는 봄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봄에다가도 형광펜을 쳐볼게요.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리고 있을 테요. 우리 여기다가 물결 밑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 나올 때마다 조금 표시를 할 건데요. 여기도 잠길 테요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뭐 할 테요, 뭐뭐 할 테요. 아래서도 좀 더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 뭐뭐 할 테요 라고 해서 공경하는 어투, 즉 경어체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경어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할 테요 라고 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 여성적 어조를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어체 그리고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시에서 부드러운 어감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화자는 정서를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어서 봐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러면 우리 여기 뚝뚝에다가 네모 표시해 볼게요. 부사어예요. 자, 그러면 모란이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화자의 절망감이 더 강조될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해 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뚝뚝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 자, 그러면 우리 요 뚝뚝은요, 뚝 떨어지다 소리로 보면 의성어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면 의태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둘 다로 볼 수 있고 음성 상징어가 드러납니다. 나는 비로소. 그러면 우리 여기 비로소 이 부분도 부사어네요. 자, 그러면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거래요. 그러면 즉 그제서야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긴다. 즉 상실감. 믿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상실감을 강조해 줄 것이고, 봄을 여인 서름,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우리 이 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세모 표시를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그러면 우리 봄은 보통 3월부터 5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5월 어느 날, 즉 늦봄이에요. 늦봄. 자, 그러면 꽃은 봄에 피고 그리고 봄에 꽃은 져요. 그래서 떨어져 누운 꽃잎, 즉 5월 어느 날 늦봄에 꽃잎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누워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꽃잎이 누워있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의인법이 쓰고 있습니다.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천지에, 이 세상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졌대요. 즉 모란이 지고 모란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그러면 화자는 아까 그렇게 간절히 모란 피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모란이 폈을 때 보람을 느낄 거라고 했어요. 그 보람 느끼는 것을 뻗쳐오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적 이미지가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러면 이 보람이 바로 모란이 폈을 때의 보람이에요. 현관 펜 칠게요.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서운해 감정이에요. 세모 표시입니다.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바쁜. 자, 그러면 모란이 진다는 거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강적 이미지예요. 하강적 이미지. 자, 그러면 모란이 폈을 때는 보람찰 거기 때문에 상승이 될 것이고 모란이 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강이 될 거예요. 즉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가 대조가 되네요.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란이 지면 슬플 거고 그리고 내 1년이 다 지나가 버린대요. 왜 1년이 다 지나간다는 표현을 썼냐면 모란이 지면 그 다음에 모란이 필 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즉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지나가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이 부분 모란이 지면 슬플 수 있어요. 근데 1년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풀리고 있어요. 부풀리는 거라서 과장법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란이 지는 것은 화자의 인생 전체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모란의 의미를 화자의 삶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삶의 가치를 읽는 것이다. 인생 전체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요. 다라고 해서 부사어가 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는 1년이 다 지나가 버린다. 화자의 1년이 다 읽는 것이다. 상실감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다 가고 마라. 364, 362를 한양. 한양은 늘, 매일 이런 뜻인데 한양 이 부분도 부사어예요. 매일 섭섭해서 울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슬픔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매일매일 섭섭해서 우옵내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도 우옵내다도 물결 밑줄을 좀 표시를 할게요. 우리 아까 물결 밑줄 쓰인 부분은 경어체가 쓰이는 부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 여성적 어조가 쓰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경어체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모란이 필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아직이라고 해서 부서 한 번 더 나왔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만큼 간절하다.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여기도요. 있을 테요 라고 해서
경어체, 여성적어조 드러나는 부분이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그러면 찬란한 슬픔의 보물 우리 여기 부분 형광펜 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화자는 봄이 찬란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슬픔의 계절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찬란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슬프다고 했는지를 볼 건데, 찬란하다, 슬프다, 긍정, 부정이 같이 나타나는 즉 역설법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계절을 긍정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이런 모순된 감정으로 느끼는 역설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찬란한 이유. 봄을 찬란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봄에 모란이 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란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모란이 피기 때문에. 자, 근데 봄은 슬프기도 한 계절입니다. 왜 슬프냐면 늦봄이 되면 모란은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란은 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여기 부분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서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네요.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도치법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치법을 쓴 이유, 목적어를 뒤로 빼서 이 역설적 표현에 쓰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도치법은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 잠깐 지우고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상 전개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봐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은요. 이 시는 1, 2행과 그리고 마지막 11, 12행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반복되는 거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미상관이 쓰였다. 자, 그러면 수미상관이 쓰였을 때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앞뒤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운율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앞과 뒤에서 똑같은 내용이 받쳐주기 때문에 안정감도 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안정감을 준다.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의 통일성을 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11, 12행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직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기다림, 주제죠. 그쵸? 그래서 주제를 강조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순환 구조. 자, 그러면 어떤 순환 구조냐면 1, 2행에서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란이 피고 졌을 때 상실감을 느낄 거고, 상실감을 느끼지만 다시 봄, 다시 모란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 상실감, 기다림으로 이렇게 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행을 먼저 나눠보자면요. 1, 2행, 그리고 3, 4행, 그 다음 5에서 10행, 그리고 마지막 11행에서 12행 이렇게 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1, 2행에서는 아직 기다린다라고 해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이고, 그 다음에 3, 4행에서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기는 그제서야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란이 떨어지면 나 슬플 거야 라고 해서 미래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5행부터 10행은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란이 떨어졌을 때 나 이런 감정이었어. 과거를 드러내요. 마지막 11, 12행은 1, 2행의 반복이니까 아직 기다리겠다. 현재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이 순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 옆에 3번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시를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순행적 구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역순행적 구성 서로 너무 다른 건데, 그쵸? 자, 그러면 왜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요, 모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란은 일단 필 거잖아요. 모란이 피고 나면 모란은 집니다. 그치만 모란은 지고 난 뒤에 다음 봄이 되면 다시 필 거예요. 이 순서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역순행적 구성은 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시간의 흐름은 모란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순환 구조랑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적은 이유는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혹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수능 특강 교재에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성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이 시에서 리을, 태요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자음들을 좀 살펴보면 울림소리 자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울림소리는 어떤 자음들이냐면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이런 애들이 울림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시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게 우리 세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두 개의 행이 한 문장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좀 같이 보시면 1, 2행이 한 문장, 3, 4행이 한 문장, 5, 6행이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두 행이 한 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행을 한 문장으로 나누면 한 문장을 두 개의 행으로 나누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면요.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 한 문장은 다 두 행씩 쪼개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도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시면 모란이 필기까지는 또 중요한 내용 다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